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워낙이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변동성 차트입니다. 여기 여러분 변동성 차트 들어보셨나요? 변동성 차트, 변동성 지수, 여기 코스피 차트와 함께 보는 변동성 지수 차트입니다. 여기서 업종,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키움증권 기준 옆에 보시면은 주식 업종 선업 해외 있죠? 여기서 업종에 들어가서 603번 눌러보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변동성 차트를 보면 패닉의 정점은 지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은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조금 반등하면 이제 하락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바닥이 나왔고 다시 편하게 올라갈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시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지수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죠. 그게 이 변동성 차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시장의 불안함, 심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변동성 지수 차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코스피 차트만 보죠. 코스피 여기 지수 차트 요것만 보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 양봉이 나왔는지 음봉이 나왔는지, 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시장의 딱 절반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은 결과고 심리는 그 결과를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즉 코스피가 가격이 얼굴이라면 변동성 지수는 시장 심리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속마음이 다 나오죠. 근데 숨길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거를 찾아내기 위한 코스피 지수의 우리 속마음을 보기 위한 게 바로 변동성 차트, 변동성 지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로 이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코스피 방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어떤 반등은 믿으면 안 되고 왜 어떤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하지만 실전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동성 지수는 단순히 높다 낮다로 보고 70, 50, 75, 65 요것만 봐서는 딱 반만 보는 거예요. 진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차트 이 캔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캔들이 변동성 차트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는 양봉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봉은 좋은 양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변동성 지수 차트를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횡보 구간이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변동성 지수 차트 요거를 30, 25까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쯤까지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 차트는 또 한 번 바닥을
만들고 이 바닥을 딛고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수는 시장이 지금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얼마나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가 커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줄어든 중인지 보여줍니다. 이게 공포지수라고 하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코스피를 볼 때 단순히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까지 함께 읽는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어떤 날은 반등을 믿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급락은 오히려 바닥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때로는 어떤 급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지, 여기에 바로 코스피 변동성 차트, 변동성 지수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변동성 지수 차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변동성 지수 차트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릴 것 같다고 보는지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자, 변동성 지수 차트가 높다 그러면은 확 떨어지는 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때 10% 하락 이런 식으로 서킷 한번 걸렸었죠. 코스피는 현재의 가격을 보여주고 변동성 지수 차트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릴 것 같은지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편안하게 갈지, 불안하게 갈지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지수는 흔히 공포지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크게 흔들릴 것을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이 바로 이 변동성 지수 차트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변동성 지수는 단순히 차트의 보조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체온계이자 공포의 온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의 온도, 공포지수. 주가의 현재를 말해준다면 변동성 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봐요.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시장은 좋은 시장. 코스피가 내렸으니 빠졌으니까 시장은 나쁜 시장.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은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불안해. 어느 날은 상승을 하지만 편안해요. 마음이. 이 변동성 지수 차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의 가짜 반등에 속고, 오르더라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변동성 지수는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기 전에 공포가 먼저 꺾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볼 줄 알면 단순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높다, 낮다라만 보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은 하락이죠. 많은 분들이 숫자에만 집착을 하죠. 여기 50 이상이면은 높다, 낮다, 이렇게
그 변동성 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높은 숫자라도 의미가 전혀 달라요. 80에서 65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면 이제 점점 공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코스피와 변동성 지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코스피가 상승하면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면 변동성 지수는 상승합니다. 즉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처럼 어때요?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데 변동성 지수도 역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즉 뭐죠? 불안했다. 여기서 엄청 불안했다. 그 뜻이죠. 코스피 가장 좋은 조합은 이거예요. 코스피의 상승, 변동성 지수의 하락. 이거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상승의 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락에 공포가 실린 상태가 아니죠.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시장이 겁먹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하락에 변동성 지수 상승 이러면은 공포예요. 공포. 시장이 겁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가 오른다. 같은 상승인데 불안한 상승. 이렇게 언제든지 사람이나 세력들이 팔고 튈 수 있는 자리가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이때입니다. 즉 코스피는 방향이고 변동성 지수는 심리예요. 단순히 둘을 같이 보면 다른 오르고 내리고 차트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진짜 성격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많은 분들이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높으냐가, 중요한 건 높으냐가 아니라, 높은 상태에서 더 오르냐 아니면 꺾이냐를 봐야 돼요. 이 꺾이는 거를 봐야 돼, 꺾이는 거를. 사람들은 공포가 정점을 찍었을 때, 정점을 지나고 탁 떨어지는 이 공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약에 시장이 좋은 뉴스가 여기 이쯤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세력들이 흘려보내는 물량을 넘기려고, 즉 적어도 55에서 60 이상에서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삼성전자 20 몇만 원 간다, 30 몇만 원 간다, 하이닉스 200만 원 간다, 160만 원 간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역대 최고 실적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60이 넘었다. 65가 넘어간다. 최소 55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 될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공포가 점점점 확산되는데 그 공포를 덮기 위해 뉴스를 막 내보내요. 좋은 뉴스를. 시장에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그 움직임의 질을 읽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질을 읽을 때 코스피와 변동성 지수의 조합은 굉장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변동성 지수가 내리면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오르고 변동성 지수 내리고, 이거는 시장이 안심하고 올라가는 상태예요. 즉 상승의 질이 좋고 눌림이 와도 다시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가 오른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상승인데 내부적으로 심리적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코스피가 빠지고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가장 위험합니다. 이거는 하락의 공포가 실린 상태죠. 네 번째, 코스피가 빠지는데 변동성 지수가 같이 내려가면 이건 의외로 중요해요. 지수가 빠져도 시장은 크게 놀라지 않는 상태, 공포가 없는 상태, 즉 조정일 상태입니다. 조정 상태. 자, 지금은 그럼 봅시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코스피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 멈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변동성 지수가 끝까지 하락을 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슬슬 바닥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대부분 바닥은 차트만 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격이 흔들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변동성 지수가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 차트 잠깐 띄울게요. 굉장히 높아졌다가 하락하고 있죠. 즉 최악의 공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지금 점점 안정을 찾고 있다. 물론 안정은 이 35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쯤 와야 돼요. 가장 안정적인 건 30 이하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 이 숫자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하수 이 방향을 보고 숫자와 함께 보시는 거는 중고수좀 되겠죠. 변동성 지수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판단은 부족합니다. 실전에서 반드시 다른 요소와 함께 봐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게 첫 번째, 외국인, 선물, 수급. 두 번째, 환율. 세 번째, 미국의 빅스 지수. 이렇게 세 개 보고 코스피 보고 변동성 지수 5개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시장의 방향, 심리, 수급, 외부 충격까지 한 번에 판단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왔으면 중요한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강세와 약세를 구분하는 핵심 조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강세 쪽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코스피가 오르고 변동성 지수가 내려가고 외국인 선물 순매수 붙고 원달러 환율 안정되거나 내려가고 이 조합이 진짜 베스트 굿 조합이고요. 반대로 약세 조합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빠지고 있고 변동성 올라가고 이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이게 최악의 조합이죠. 이거는 시장이 실제로 공포를 느끼고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이라 이때 이거 보고 눌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다 집어치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눌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사람들은 매수하세요 하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때로는 좋은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 뉴스를 걸 수 있죠. 그래서 오를 때도 안심하면서 오르는지 공포에 밀려서 내려가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 그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데, 코스피 혼자만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속기 쉬워요. 진짜 중요한 건 가격 뒤에 붙은 심리 그리고 수급을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변동성 지수 하락. 이게 진짜 베스트. 코스피 지수 하락, 변동성 지수 상승. 가장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진짜 반등과 가짜 반등을 구분할 수가 있죠. 구분이 되겠습니까?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오릅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만 오르고 좋은 뉴스 막 쏟아져요. 가짜 상승이죠. 사람들은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팔 준비, 세력들은 물건을 넘길 준비, 심지어 물건을 이미 물량을 넘기고 있는 상황. 이런 반등은, 이런 상승은 갈 수는 있어도 올해는 못 가요. 반대로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코스피 변동성 지수 내려간다. 이거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패닉의 정점은 지나갔지만 시장은 아직 완전한 안심은 아니다. 지금 코스피 자체가 횡보,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 적어도 30, 35, 최대는 25, 요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안심하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ETF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지수 투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ETF는 계속 매집만 하잖아요. 그걸 언제 하느냐? 이 변동성 지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횡보하는데 변동성 지수가 35 아래에서부터, 이제 그러면 돈을 그만큼 모아놨다가 이제 매수하면 되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로 틀지 위로 갈지 하락할지 아직 모르는데 계속 매수만 하다가 평단가가 무너지기 쉽게 내려가진 않죠. 하지만 이 밑에서 한 번에 빵 잡아버리면 평단가가 많이 내려갈 수가 있죠. 오늘 내용은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코스피는 가격, 변동성 지수는 공포. 시장의 심리의 날카로운 변수들, 심리, 수급, 공포, 환율, 외부 변수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지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코스피를 볼 때 음봉, 양봉만 보지 마시고 변동성 지수를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 시선의 차이가 결국 실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근데 어제보다 좀 설명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어제보다는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까지 다 해서 다행히도 충분히 마이크가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 영상이 어렵습니다. 초급은 아니에요. 절대.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보셔야지 여러분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초급 영상은 저 딴 데 가서 들어주시고,
이제 다 들었다 하는 중급자들을, 초중급자들 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